어머님들 중에 또 아버님들 중에 자녀가 과고에 다니고 있는 또는 영재학교에 다니고 있는 과학 중점적인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 그런 자녀를 두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렇게 귀담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게 우리 이제 저도 학부모지만,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굉장히 바라죠. 그리고 우리 자식이 뭔가에 대해서 하나의 성과를 내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우리 아이는 좀 특별한가? 우리 아이는 좀 남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은 사실 들긴 마련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죠. 부모니까. 그런데 특히 이제 과고에 다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몇 번 겪은 바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과고에 들어가서 요즘에 이제 과고나 영재고 같은 경우에도 논문을 많이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제가 아무래도 이제 과학 쪽에 잡히겠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학 쪽에 논문이 주제가 잡히겠죠. 자, 딱 이 상태에서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몇 가지를 확인을 받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당신이, 이제 저를 말하는 거겠죠. 당신이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능력 문제를 검증을 해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신이, 저를 말하는 거겠죠. 당신이 정말로 우리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능력 검증이겠죠. 자, 세 번째, 우리 아이가 이 정도로 뛰어난 아이다. 자랑. 자, 요렇게 말씀을 딱 하시고 통화를 끊습니다. 참 황당하죠. 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못 가르칠 거다. 우리 아이는 거의 IQ가 거의 아인슈타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가르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과학 논문 어렵죠. 이 논문이 약간 그 자연 계열하고 약간 사회과학 계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 계열은 아무래도 그 안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면 과학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과학적인 경험들이 충분히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런 이제 과학적인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대부분이 그 자연과학이다 보니까 실험을 통해서 많이 가설이 검증되는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있죠. 실험실이 있어야 됩니다. 랩이 있어야 되죠. 그 기자재와 해당 과학 실험이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미리 경험해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한 곳이 청소년들 입장에서만 본다면 과고, 그리고 영재학교 이런 데가 실험실이 구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 자체가 굉장히 능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험 조건이 이제 갖추어져 있죠. 그러나 일반 사회로 들어와서 보면 대학교의 실험실과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과학관 정도 빼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일부 과학관은 정말 좀 괜찮은데 한두 군데 빼놓고는 거의 사용하기가 힘든 형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이 쓰는 이런 논문 주제보다는 더 한 몇 단계 더 깊이 들어가 있을 뿐더러
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입시 부정 문제도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대학 실험실을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봐야죠. 아버지가 뭐 이런 실험실을 운영하는 교수님이면 모를까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청소년들의 과학 논문이라는 것이 이 주제를 우회합니다. 이런 실험실이 아니고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적인 차원을 우회하죠. 그리고 논문 주제라는 것들이 정말 사이언스지에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난이도 높은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의 어떤 기반 그것보다 약간 더 들어가는 심화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정도의 주제인데 방법은 대부분 우회해서 풉니다. 뭐 실제로 우회하지 않더라도 자연과학에서 실제로 실험한 결과를 실험 통계로 사회과학적인 방법이죠. 실험한 결과를 통계적인 방식에 의해서 다 풀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혹시 이제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 어머님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정말 자녀는 훌륭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하신다면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학교로 가셔야죠. 과거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셔야죠. 자.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샤피로 테스트를 해서 노멀리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수 분석을 할 것인가 비모수 검증을 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면 저한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샤피로 테스트를 해서 노멀리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수 검증을 할 것이냐 비모수 검증을 할 것이냐 뭐 윌콕슨 같은 자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이거 안 물으셔도 돼요. 저한테 이런 거 안 물으셔도 되고 그냥 오시면 돼요. 방문하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과학 논문의 한계가 우리나라는 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이 과학 논문을 좀 우회해서 사회과학적인 방법과 좀 융합해서 풀어낼 수밖에 없지 않나. 특별한 뭐 학교에서 하는 거 빼고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과고를 다니는 또는 영재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물론 이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자녀가 과고 다니면 자랑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녀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시는 게 자녀를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